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도훈입니다. 자, 2012년 7월 15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요경마 UCC 경마방송을 하고서 느낀 거는 아주 그냥 악소리 나오게 한번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제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한번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일요경마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개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 자, 경주 흐름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석번이요. 이번 1호 경마가 대상 경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 경주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1호 경마가 조금 더 쉽다는 생각을 저는 좀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상 경주가 있는 날은 전체적으로 배당도 좀 높게 나오는 현상이 좀 있고요. 그런데 쉽다 해서 저 배당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눈에 보이는 인기권 전력들도 좀 있다 보니까 경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있고 좀 더 집중력을 갖고 분석을 할 수가 있던 시간이어서 괜찮은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중저 배당이 고르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쉽다고 하니까 한번 한 경주 풀어가면서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조교를 보는 사람들하고 운동을 하는데 뭐 하나 말이 굉장히 좋다고 그런 말이 하나 있었어. 이번 주 그 말 안 나오나? 장수하늘. 못 본 것 같은데요. 장수하늘 좋다고 엄청 나한테. 장수 파티 아니에요? 하늘. 그러니까 그 얘기도 했어. 장수 하늘이니까 장수 파티로 착각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 얘기까지 했어. 그런데 모든 조교 전문가들이 나한테 와서 다 강타에 선물 하나 줄게요 이러면서 얘기한 게 장수 하늘인데, 그렇게 좋은데 왜 안 나왔냐고 내 얘기. 야, 나 진짜 애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완전 눈탱이네. 내가 그래서 이거 토요일 날 없길래 이거 한번 찾아봤어. 없네. 없어. 근데 이런 우스운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자, 일요경마를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요경마도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마니까 다음 주 이제 야간 경마가 곧 휴가철이고 올림픽도 하고 이래저래 좀 치킨이라도 뜯어가면서 제가 텔레비 좀 안방에서 따끈따끈하게 좀 보려고, 시원하게 보려고 그러면 좀 이겨야 되니까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1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1경주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능력차도 굉장히 미세한 그런 편성인데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다. 자, 신동훈이요. 예, 우선 뭐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제 출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저는 7 막강 배틀, 자, 직전에 이제 최고 인기마로 팔렸던 그런 전력이죠. 나름대로 이제 데뷔전에서 복귀가 나왔어요. 자, 복귀가 나오고 조교 내용도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체중까지 늘어나니까 얘는 이제 힘이 찼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이제 기수 따로 말 따로 좀 입마 호흡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동국 기수는 밀어도 말은 고개 쳐들고 안 뛰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기승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동국 기수가 이 말의 특성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지 않았겠냐. 자, 7 막강 배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번 트리플 엑셀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덜 봤던 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엑설런트 가드, 지난번에 이제 꺾었던 말이었는데 능력은 충분히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단승식 인기 2위까지 팔렸던 것이었고, 꺾었던 이유가 공백이 있었던 말인데, 공백이 있으면 아무래도 경주 감각도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 조교를 오히려 좀 더 열심히 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오히려 조교량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외곽 게이트까지도 받다 보니까 편성은 통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승부가 될 수 있는 경주는 아니었었습니다. 자, 이번에 1200으로 거리가 오히려 늘어났죠. 지난번 그렇게 말을 타놨으니까 늘어난 경주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하게 지난번보다는 팔릴 것 같지만, 오늘 지금의 경주가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는 레이스고, 지난번 안 봤던 말 이유가 있는 부분에서 안 봤으니까 저는 이번에 5번 엑설런트 가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로 보면은 인기마 2두의 선전이 유력해 보이는데, 이들 선행을 갈 수 있는 3번 트리플 엑셀이나 5번 엑셀런트 가드가
이 막판까지 선전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경주입니다.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느냐. 자, 이 트리플 X는 지난번 경기 이제 인천 탱크가 무조건 간다고 그랬을 때 다들 이 말은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마방에서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탔어요? 최적정계 타고 그냥 뭐 인천 탱크 그냥 바로 그냥 따라 들어오면서 멋지게 입생을 했는데 저는 이번 경기 6번 장수 파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 하늘이 아니라 장수 파티입니다. 예, 6번이 장수 파티를 노리는 이유는 데뷔전 때 보면은 완전히 늦발 발주 악벽기를 갖고 있어요. 발주 악벽기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이 500kg도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매니피의 자만데 이렇게까지 순발력이 없겠느냐. 이건 제가 보기에 순발력 자체가 없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따지면 주로 적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6번 장수 파티에 대해서는 정말 뚝심이 이 정도의 뚝심을 보여줬다면 기본적인 그 걸음발은 있다고 저는 보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6번 장수 파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다. 이 막판 뚝심력을 거저 나온 게 아니다. 이게 기본 가락이 있기 때문에 나온 뚝심이라고 보면서 저는 6번 장수 파티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일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 2경주 역시도 사실상은 한 4파전 구도로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이게 4파전 정도인데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만 되는 경주다. 자, 신동훈 누구죠? 제가 네, 손석번이요. 지난번에 이제 키토산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3번 올데이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올데이가 상당히 좀 자신있게 팔려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있게 팔려가는 배당판 상황보다는 생각보다는 걸음이 이렇게 썩 좋았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좀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말이 변화가 있으니까 뭐 배당판에서도 반응을 보이는 거죠. 왜? 배당판은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냥 뭐 무식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팔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이 올데이란 마필 지난번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생각보다 실전에서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변화 자체가 이번에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올데이가 오히려 이번에는 좀 더 안정적인 경주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안쪽에 있는 1 그린 플라이. 자, 16조에서 생전 안 쓰던 카드 토요일에 이어서 일요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호 카드. 이제 뻥칸지 진칸지 잘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보여준 걸음 자체는 스피드가 조금 모자르다라는 거. 이런 말은 해당 기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최원준 기수 안장으로는 입상권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태종 기수가 좀 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뜬금없는 지금 조경호 카드가 16조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만큼 무조건 승부를 좀 걸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1 그린 플라이의 막판 추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번 그린 프라이하고 3번 올데이를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도 긍정을 합니다. 1번, 3번 막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을 하는 쪽이고요. 여기서 이제 떠오를 수 있는 마필이 당연히 2번 백전환성하고 7번 키토산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7번 키토산은 이제 안우리 기수가 그야말로 이제 대길 승부를 해가지고 끌고 들어온 거예요. 아, 뭐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2번 백전환승이 더 나아 보이네요. 왠지 모르게. 2번 백전환승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잘 뛰고 한 번 조정 거치고 한 번 잘 뛰는 이런 안정적인 경주력 성장 패턴을 지키고 있는 마필이다. 자, 그리고 마필 자체가 이선종 마주는 누구냐면 이 옛날에 그 8조에 대표 말들 있잖아요. 뭐 워로마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그런 8조의 대표 마주셨는데 이 41조로 옮겨갔네요. 41조 이 신사명마방으로 옮겨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 백전환승이라는 마필은 이편성에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2번 백전환승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경주는 비교적 안정 속에 옥석만 가리면 적중이 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3경주는 어느 정도는 옥석만 가리면 제대로 적중이 되는 경주인데 과연 어느 마필을 강하게 노려야 될지. 자, 신동훈이요. 예, 뭐 나름대로 이제 충막감 마필은 보이는 가운데에서 저는 이 국산마입니다. 자, 이 7 미라클 파티
국산마다 보니까 이제 감량을 더 받았습니다. 선행을 반드시 가야 되는 말이죠. 직전에는 흙 맞으니까 전혀 뛰려는 마필 자체가 지금 의지를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자, 뭐 강력하게 축으로 팔릴 마필이 선행권 마필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 뭐 페이스 자체는 이 7 미라클 파티가 끄고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착 승군이 이제 다소 문제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혼합 4군이라면은 승군 착승에 그렇게 마방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독 선행 버티기 7 미라클 파티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3번 늘푸른 톱을 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늘푸른 톱이 이제는 해볼 만한 편성이에요. 그동안 계속 착순만 했었지만 뛸 때마다 최선을 다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어떤 경주는 가속게 주고 어떤 경주는 널널하게 타고, 자, 이 최근 3번의 경주가 착순만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모두 다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경주도 이제 우라미가 정상적인 승부를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깨지는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는 충분히 2차권 승부도 가능한 편성이니까 이제는 3번 늘푸른 톱을 추천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이 편성에서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강타는 어차피 7번 미라클 파티가 선두권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근간에 좀 부진했고,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12번이 인천브루스라는 마필입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어요. 공백기를 3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태가 너 이거 뭘 믿고 이걸 추천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그 순발력을 갖고 선행만 되느냐? 아닙니다. 선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행검사 재검을 딱 받고 나왔는데 재검시 모습은 선행력은 슬쩍 감춰놓고 종반 추임력을 갖고서 멋진 승부를 해줬어 또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지금 현재 457kg예요. 그러면 이 마필이 450 정도가 짜스라고 본다면 한 7kg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당일날 체중을 한 3, 4kg를 빼갖고 나오면은 한 452kg, 3kg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공백을 31주 만에 출전을 하고도 이 정도의 현장 컨디션을 보여주고 재검 자체를 이렇게 좋게 받았다면 저는 이 편성에서 12번 인천브루스가 안 될 이유는 없다.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12번 인천브루스 내용도 있으니까 뭐 좀 팔릴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어찌됐든 12번 인천브루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로 넘어갑니다. 부산교차는 이 편성 자체의 흐름을 한번 얘기를 간단히 먼저 해볼까요? 신동원 의원님. 우선 부산 중계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없이 뭐 무난한 편성이에요. 자, 무난한 편성이고, 다만 이제 조금 이 연속된 입상으로 인해서 좀 피로도가 누적이 된, 자, 그런 좀 거품 인기마도 좀 있는 부분이니까 옥석을 잘 가리셔서 한다라면은 오히려 뭐 난이도는 부산 중계 레이스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하루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산교차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제일 세게 볼 수 있는 마필 신동훈이요. 예, 저는 제가 직전에도 추천을 드렸던 전력인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바로 이 11 밀리언 셀러. 직전에도 복귀를 보면은 스타트 자체는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스타트 자체 잘 받고, 제가 봤을 때 얘는 선행을 가야 돼요. 사일런트 워리어 장아들이 거의 선행으로밖에 입상을 못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전에서 계속 선행을 못 가면서 바닥을 때리고 있고, 마필이 조금 악벽이 있기 때문에 끝번신천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쪽에 확실하게 능력 선행만 없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 김영국 기수가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전력으로 11 밀리언 셀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9번 아우레이디를 추천드리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말이었어요. 지난번에 아우레이디가 아니 뭐 추입으로 말을 타고 있어요. 그동안 추입으로 탄 적은 없었고 범현이가 내려갔을 때는 발주가 늦어졌는데 하지만 김영민 기수는 아이가 모든 말을 추입으로 탑니다. 아우레이디란 말이 그러면서 보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봤을 땐 뭐 무조건 보고 올라왔던 경주예요. 보면서 때렸으니까. 아우레이디 지난번 걸음이 뽀록이 난 말인데 그래도 최근 경주력으로는 그동안에 불안했던 구석, 지구력 보강, 경주를 통해서 자 이거는 지구력이 좋아진 말이니까 솔직히 아낄 이유가 없는 경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6번 우승만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장기 마방에서 유연명의를 태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조성권의 마방이고 조성권이랑 연대가 되는 기수인 최규진을 태우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그렇게 태우지 내가 봐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민장기 마방에서 유연명의를 탁 태워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 자체가 우라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이 이 말머리가 굉장히 힘들다고 기수들이 내리면서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재검 때 모습을 굉장히 잘 띄워놓고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뭐야? 초반 선행력은 무난했어요. 무난했는데 뒤가 그냥 갖다 서버리는 거야. 서버리는 건 뭐 안 하고 싸우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경주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말 모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마필로 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번 우승만찬에 이번에 유연명 기수의 등장이라면 이게 뭔가 변화를 찾아보겠다는 의지니까 저는 6번 우승만찬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이제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쁘네. 이거 말하랴, 이거 넘기랴, 이거 뭐. 1호제 4경주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은 있는 편성인데 실질적으로 그들 인기마들이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경주입니다. 자, 누가 할 차례죠? 제가 맞습니다. 네. 뭐 센 말은 없는 경주 같아요. 저 지난번 이제 배당판에서 의지를 보였던 말들이 또 팔리는 경주 같은데 8번 영광 챔프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영광 챔프가 휴양하고서 복귀전을 가졌을 때 주행 검사 재검 시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한번 맘먹고 한번 때려보기를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뭐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뭐 액션도 없었고 말 자체가 빠르니까 앞에 나가면서 그냥 착순 정도만 따라간 것 같은데 영광 챔프는 휴양을 통해서 말이 저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말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출주에 8주간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뭐 레이스 자체를 뭐 주도하고 들어갈 수 있고 그 정도라면은 자, 지금의 경주 충분히 1순위 가능한 전력으로 저는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비가 올 것으로 보여져서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추천인데 제가 봤을 때 이번 편성은 앞에 가는 애들이 무조건 버틴다. 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측면에 있어서 7 썬데이 하이츠요. 자, 얘는 단거리에서는 좀 힘든 말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한 편성에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임력 발휘를 한번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부마 같은 경우도 뭐 장거리에서 당연히 성적이 나오는 말이고 외저 부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거리를 잘 뛰었고 그리고 뭐 4세 이상 챔피언 순말까지도 지냈었던 저 엄마 쪽 혈통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선두권 자체가 밋밋한 편성이라면은 종반에 배당을 터뜨릴 7 썬데이 하이츠의 배당 입상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9번 흥룡비상 같은 말들이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잡소리 하나만 하고 갈게요. 요즘 이제 이 정보를 갖고 하는 그런 그 예상이나 이런 게 흔하게 이제 돌잖아. 그러면 내용을 묻잖아. 그 정보에 대한 내용. 그러면 이놈은 뭐 마사에서 잠만 자고 밥도 안 처먹는다. 이런 건 뭐야? 관리사 내지는 조교보들 쪽에서 라인이 나온 말이고, 이 말은 지난번에 뛰었더니 흙을 맞으니까 안 뛴다. 이건 기수가 내려와서 한 얘기고, 이런 정보가 있잖아요. 그게 내용이잖아. 내용을 갖고서 요즘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내용이 진카처럼 들립니다. 그게 바로 이 소수의 그 못 참는 거야. 야, 이것이 왜 이렇게 해서 안 왔대. 이게 무조건 이번에 가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예, 집에서 우리 아들이 어저께 배가 아파서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이번 주에 시험 못 봤어.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포장이 돼서 나오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돼서 그 말이 마치 그게 진카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믿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그런 거로 이 입상을 좌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편성에 출마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올 만하니까 나온 거예요. 예, 9번 흥룡비상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 베스트는 아니고요.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방자치단체나 요런 공사 쪽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의 정면 승부를 한다. 25조하고 17조가 분양을 받은 마필들은 거의 정면 승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부산교차 일요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일요 이경주도부터 실질적으로 부산 경마는 이제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이경주 어떻게 보는지 선선번이요. 예, 저는 12번 어게인 버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출전마가 굉장히 많은데 또 단거리에서 좋은 경기를 보였던 마필들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상당히 좀 혼전으로 생각이 되는 가운데 어게인 버디가 지난 레이스에서는 의외로 페이스를 조금은 못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1400을 뛸 때하고는 지난 경주가 좀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은 좀 더 좋지가 못했던 경주였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부진한 경주력을 많이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경주력을 가져가기가 조금은 힘들겠죠. 자, 오히려 지난번이 조금 소폭 하향된 경주였으니까 다시 한번 조선공 기수가 15점 마방이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게인 버디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스피드도 지난번보다 좀 레이스가 느려지는 경주가 될 거라 보여지는 만큼 12번 어게인 버디의 선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라 말씀드립니다. 예. 예, 저는 뭐 인기권이 될 것 같아요. 뭐 어리버리 인기권이 될 수도 있고 진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바로 이 7 샤이닝 퓨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카니치로 후지 기수가 타고 있다라는 거. 지난주에는 좀 약간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 후지 기수 자 힘을 좀 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이 탐색하는 마필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마필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니만큼 이번 레이스 뭐 최선 다한 승부만 해준다라면은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7 샤이닝 퓨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지가 이번 주도 못하면 내용이 없는 거지. 탐색을 시작했다고 봐야죠. 거의 내용이 없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첫 주가 이변이야. 아니 뭐 이렇게 말이 뭐 셸럭트 기술은 잘 타는 것 같아. 할아버지 같이 생겨가지고. 제일 꾸준한. 말 타는 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제 최시대를 얘기를 하니까 여타 이렇게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네들은 이제 참고서 채찍도 잘 안 되잖아. 그리고 한 100m나 150 남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후들어 갈기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은 돌면 후들어쳐. 그러니까 막상 직선 라스트에서는 힘을 못 쓰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렇죠. 좀 이렇게 엇박자 리듬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진실인지 저게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 편성은 사실상 능력대로만 들어온다면 7번 샤이닝 퓨처에 8번 광속행진이 아마 대끼리를 팔릴 가능성도 있고, 이들 마필들이 들어오는 게 정성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배당권 마필은 저는 13번 그 장사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아름다운 이게 뭔지 모르겠네. 뒷꼬랑지가 이게 뭔지 모르는데 12번 11번을 제가 단통으로 때렸던 승부처예요. 맞히긴 맞췄는데 한백 피날레가 주력으로 때린 건 아니었어요. 장산을 주력으로 때렸어 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었는데 마체가 작아서 그런지 410kg대 쪼랑말이라서 그런지 또 안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원한 맛은 없던 것 같아요. 이게 한계인 것 같은데, 이게 한계인지 아닌지는 조영배 조교사도 한계라고 생각하면서도 코스케까지 한번 태워본 거 보니까 마지막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미련을 못 버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13번 장산을 한 번 더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고 한 번 더 좀 가져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신마가 없는 그야말로 이제 정식 레이스가 되네요. 요번 경주는 이제 8번 캠핑 포인트가 이제 지난번에 여세를 몰아서 강력하게 팔릴 것 같은데, 자, 손석번이요. 네, 뭐 캠핑 포인트의 뭐 능력은 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경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상대적으로 같이 경주를 임했었던 말들이 또 우승하고 준우승했던 말들이 좀 있어서 그런 말들이 좀 주목은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번 행복지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행복지기 같은 경우가 승군전 바로 또 좀 의욕적으로 말을 몰아줬어요. 그런데 기대보다는 좀 못한 경주력이었고, 하지만 행복지기란 말도 스피드가 있는 말이고 이번에 거리가 줄었는데 김동철 기수가 그렇게 승군전에서 의욕적으로 말몰이하는 모습, 그 정도의 기대치라면 이미 거리가 줄어든 경주이고 어차피 이제 캠핑 포인트에 붙여가는 레이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행복지기가 지난번보다 좀 더 나은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 충분히 기회는 나올 수 있는 경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인기마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7 항우 파티. 자, 이제 승군전인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고, 국산 육군에 에서 올라온 애들은 능력이 있는 애들은 바로바로 승부를 합니다. 육군하고 5는 거의 차이가 없고 5군에서 바닥 때리는 애들보다는 6군에서 상승세 걸음으로 치고 오는 마필들이 입상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리를 줄였다라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오히려 거리가 늘어났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연투 충분히 가능한 7 항우 파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9번 무패 우승이란 마필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저기 말이지, 그 8조 말? 8조 말인데 8조 말이 김대근 조교사 쪽으로 왔네요. 하천이요. 예. 근데 요즘 원정일 기수는 옛날에 원정일 기수는 굉장히 그 상공을 탔을 때는 등자를 굉장히 높이 하고 이렇게 착 이렇게 기승을 했는데 요즘 말 타는 거 보면은 옛날에 현역 시절에 안병기 조교사 같이 타더라고. 와, 이 머리통이 그 말 스피드만큼 움직여. 갈 때는 막 움직이는데 안 갈 때는 그냥 대가리 푹 받고 그냥 그렇게만 타는데 갈 때 보면은 야, 이 말을 참 잘 타는구나. 요즘 원정일 기수가 옛날에 좀 상한가 시절의 말을 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직전의 걸음에 변화를 보여준 마필들 8번 캠핑 포인트, 뭐 9번 무패 우승, 이런 마필들에게 중점적으로 한번 노름수를 가져볼 수 있는 편성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교차 이제 3경주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 팀의 부산교차 메인 UCC 승부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장식할 메인 UCC 승부처는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거 신동훈 위원님.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번 뉴레코드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승군마들이 다 인기로 팔리는 경주가 될 건데, 뉴레코드가 지난번 최범현 기수의 기승술이 좋아서 우승을 했느냐, 아니면 말 자체가 원래 이렇게 탄력적인 걸음을 갖고 있느냐, 저는 후자 쪽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뉴레코드가 원래 주행검사부터 엄청나게 좋았었고요. 이제 2착으로만 입상을 해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난 경주에서 비로소 이 뉴레코드 다운 모습이 나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이 오히려 초반이 조금은 늦어졌어요. 원래 스피드도 갖고 있는 말인데, 아마 여기 뭐 빠르게 레이스를 끄는 말이 있겠지만 뉴레코드 전력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저는 풀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편성은 그야말로 대상경주죠. 거의 대상경주예요. 이거는 지금 9번 글리트 프레이스가 여기서는 뭐 그냥 대가리로 승권전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레이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종반 뚝심을 지난번처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경주인데, 어찌됐든 선행마보다는 뚝심마들의 선전이 기대되는 경주지. 어차피 11번 초강이라든지 노마, 뭐야 이거, 어헤드, 이런 마필들보다는 뚝심마들이 눈에 보이는 건데, 9번 글리트 플레이스, 여기에 이제 울투라노노, 이런 마필들 강하게 보는데, 배당마로 저는, 배당은 아닌데 8번 이 퍼펙트 최강이라는 마필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으네요.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이게 아베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제 취소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하여튼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셜렉터 기수의 구조 양기선 마방에서의 승부다. 저는 이게 거의 진검 승부라고 보고 싶어요. 진검 승부라고 보고 싶고, 그 이전까지의 마필의 능력은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정반 뚝심까지도 겸비한 마필이었어요. 그러면 8번 퍼펙트 제강이 느린 레이스라면 안 될 이유가 없다. 최강의 승부 기수의 기용을 하고 출전하고 있는 8번 퍼펙트 최강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는 직전에 입상을 했던 마필들의 진정한 능력을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거품 인기마가 있어요. 거품 인기마가 있고, 직전에 입상했던 애 중에 2마리 정도 강력한 인기를 모을 2마리 정도를 저는 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승 기수들도 다 좋아요. 자, 복승률 엄청나게 높은 기수들이 기승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인기꾼 두 마리 자체를 확실하게 제가 잘라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부지 충마 확실하게 잡아들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짭짤한 중배당이 가능한 3경주 반드시 적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짭짤한 매당으로 멋지게 승부를 한다는 부산교차 3경주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 무조건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경마 6경주예요. 지금부터 이제 일요경마도 UCC 메인 승부처가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일요경마의 UCC 메인 승부처는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가 이게 굉장히 좀 기복마들이 많이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에 전력을 보여준 애들이 이제 기수가 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를 모을 텐데, 저는 인기마지만 이 산적벽대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더 나올 걸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문세영, 조경호 이 카드 중에서 적벽대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전도경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1800m라고 봤을 때 뭐 거리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올라오는 탄력이 살아난 이 3적벽 대전은 이번에 좀 안정감을 주는 마필이 아니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벽대전은 팔릴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저는 이 마이드림이 가느냐 유돌격이 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유돌격을 추천을 드려볼게요. 57km를 김혜선이가 어떻게 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궁금하고 추임마 말머리를 어떻게 해줄지가 또 궁금합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타는 추임마는 은근히 김혜선이가 잘 탑니다. 옛날에 제가 배틀빙고를 한번 먹어서 그런지 김혜선 기수의 추임마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분하게 타기 때문에 좀 괜찮게 보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필은 또 김혜선과의 호흡도 있었고, 김혜선이가 5군 시절에도 입상에 성공을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6번 유돌격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복마 편성이죠. 자, 이번 6경주가 저는 이것이 작전마다 자 이런 걸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게 노리고 있고요. 지난번 잘라냈었던 말입니다. 자, 인기를 모아도 잘라냈었던 말이었고, 뭐 그렇게 승부가 되리라 확신을 가졌었기 때문에 잘라냈었던 말입니다. 이게 작전마니까 자 그런 승부가 나오는 것이고, 자 작전마니까 이제는 그 승부가 다시 되는 경주가 분명히 여기서 나옵니다. 배당은 나오는 경주라 보고 있고, 저는 아이가 뭐 그 마필 놓고서 자 여기서는 뭐 무조건 때려야 된다. 뭐 제가 뭐 여러분께 이번 경주 그냥 뭐 어떻게 뭐 매달려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나름 자신감이 있는 경주고, 그러한 자신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한번 함께 하셔도 되는 경주가 아닌가, 한 마리 확실히 갖고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된 이 배당 승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이 작전마까지도 다 읽어가면서 한번 승부를 해본다고 하니까, 자,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요제 6경주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이번 부산교차 4경주는 이제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능력마가 없는 좀 기복 혼전 경주 중에서 일단 구 최고 강자 한 마리만 이제 돋보이는 가운데에서 2착 승부에 걸렸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안쪽에 있는 이 용감, 얘는 이제 스피드도 있고 자 기본적인 뚝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투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한번 때리고 쉬고 이런 스타일의 마필이라는 얘기죠. 이번에 뭐 김용gun 기수 탔기 때문에 인기는 모으긴 하겠습니다만은 직전에 초반 잘 나오고 뒤로 빠졌던 부분, 승부가 약했던 부분을 김용gun 기수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용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외곽의 12번 인피니티 댄스를 좀 말씀드립니다. 조성근 기수가 이제 33조 마방 처음으로 입상을 시키게 되는 경주가 됐었고요. 계속 기승아들이 결국에는 이제 지난번 좋은 경주력으로서 그동안에 보였던 것보다는 뭐 가장 좋았었죠. 스피드도 아주 좋았었고, 여기가 이렇게 빠른 말들이 출전하는 경주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승군전이라 해서 뭐 눈치 볼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가서 깨져더라도 초반부터 아주 강력한 선두권 공략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군전이지만 12번 인피니트 댄스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9번 최고 강자입니다.
아니 승부경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승부경주 그 얘기 하려고 내가 좀 엉뚱하게 얘기를 해놔봐. 그번 최고 강자가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에 58kg 대가리 부정 놓고요. 그리고 복승률이 거의 이제 100%에 가까운 모습인데, 야 이게 이제 셀렉터 기술까지 개선을 시켰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 승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저는 이 마피를 받지 이걸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완벽하게 뭔가를 듣지 않고는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바치는 돈에서 돌려놓고 싶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때부터 계속 승부를 안 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 번 승부를 안 한 놈, 지난번 지치전 2번을 강타가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승부를 안 한 놈이 하나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그 마방의 마필이 이빠이 한다고 그러고 꼬꾸라졌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한번 칼을 갈고 들이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제가 노리는 이 두가 있다. 거기에 9번 최고 강자만 고춧가루 보너스로 가져가서 이번 부산교차 4경주 한번 저 역시도 실전 배팅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을 갖고 한번 제대로 승부해보자. 저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1호제 7경주는 저희 팀이 자랑을 하는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1호제 7경주 한번 고배당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양축제가 팔리는데 매번 팔리기만 하지 뭐 별다른 내용도 없어. 내용도 없고 맨날 그저 그 모양 보여되고 한 번 조금 승군전이긴 한데 태수제는 그래도 올라오는 그림 자체로는 그래도 내용은 괜찮고 천맥이 퐁당퐁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드디어 재능력을 한번 보여줬던 경주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전 뭐 인기마 중에 저는 구태수제가 뭐 마필 능력은 낮습니다. 뭐 45조 한성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워낙 장난을 많이 치니까 얘가 이제 소토라는 자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지 못했는데 소토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디히어의 자마예요. 근데 아버지보다는 이 아들인 소토가 조금 더 중거리 적응 능력을 더 많이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있는 만큼 디히어 자마면 조금 1700 바로 건너뛰기 불안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중거리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뭐 소토 자마이기 때문에 능력은 분명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요? 태수제가? 네. 아, 그러니까 이경주가 만약에 그냥 능력대로만 보면 7,9,10이잖아. 그지? 이 마리가 팔리죠. 7,9,10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팔리는 말이 7,9,10이고 능력으로 보면 뭐 얼충 얘네들인데, 그러면 이제 인기마 중에서 신동훈 의원은 9번 태수제는 가져가자 이 얘기죠. 네. 그다음에 손석본이요. 저는 복병에서 하나 말씀드리죠. 2번 바람신이에요. 바람신이 되게 못 뛰었었던 말이죠. 제 데뷔 초창기에는 짧은 말처럼 그랬는데 이제 한번 우승을 하면서 연거퍼 능력을 보였고, 지난번에 1400이었는데도 스피드 하나는 좀 발군의 스피드를 보였는데 페이스가 조금 빨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주가 바람신 자체가 너무 좀 페이스를 좀 빠르게 끌고 갔기 때문에 고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민호 기수가 생뚱한 말 가지고 선행 가서 꼽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안 될 것 같은 말 가지고 상체음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우승하는 것처럼 바람씨도 그런 맥락을 좀 갖고 있는 말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제 1700으로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뭐 버텨낼 수 있는 경주력은 분명히 있다 보여져서 배당이라면은 저는 이번 바람신만 보고 있습니다. 아, 바람신. 그러면 손석본 의원도 담양축제 태수제 중에서 뭐가 제일 세다고 봐? 인기마 중에서. 저는 천맥을 오히려 좀 좋게 봐요. 천맥 저기 누구야? 신동훈 의원 태수제를 세게 보고. 네. 그러면 지금 뭐 얘기했어? 바람신을 얘기했잖아. 그러면 12번 마이티 두바이는 팔리나요 여기서? 세게 팔릴 말은 아니죠. 다섯 번째 인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렇지 뭐. 그럼 배당이잖아. 어차피 K1G도 팔릴 거 아니야 이번엔. 네, 팔리죠. 예, 그다음에 K1G 팔리고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12번 마이티 두바이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직제전에 방송에서 이 아베 기수가 계승을 했을 때 제가 강력 추천을 드렸던 말이에요. 대가리 놓고 승부하겠다. 대가리 놓고 승부해서 졌어.
K1G에다 때리고 천맥에다 때렸는데 지구초까지 맞췄는데 고항산만 뺐는데 고항산에 들어왔어. 재수 온 붙은 거야. 그때부터 막 그냥 배팅도 안 되고 짜증 나더라고 그때부터.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 12번 마이티 두바이가 사실상 뭐 능력이 빼어난 마필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태수제 천맥 이 담양 축제가 전부 다 기복형 마필이라고 본다면 그 기복에서 떨어져 나가는 놈 중에서는 이 마이티 두바이도 한 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12번 마이티 두바이를 배당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기권 전력 중에서는 지금 이제 보는 견해가 다 틀리지만 어쨌든 저기 누구야 신동훈 의원이 9번 태수제를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권 전력에서는 2번 바람신하고 저는 12번 마이티 두바이를 추천을 드렸으니까 2번 바람신 9번 태수제 12번 마이티 두바이를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일요제 오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그린이 무조건 팔리고 동서정벌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 마필들이 이제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 요즘 국산이고 겁나게 터지고 있는데요. 자 누가 먼저 할 차례죠? 제가 먼저 할까요? 우선 저는 이 금달 좀 미련을 지금 못 뿌리고 있는데 얘가 이제 데뷔 초반에 나왔을 때 와 이거 앞으로 이 부산 경마장을 이끌어갈 뭐 우승 터치 이후에 뭐 안말 뭐 명마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자꾸 조창욱 기술을 계속 선택을 해서 8점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 저는 외곽에서 좀 선의 의지만 좀 보여준다라면은 뭐 원그림도 세고 하지만 충분히 오랜만에 한번 입상해볼 수 있는 찬스로 10금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번 바다제왕입니다. 예, 같이 원그린하고 경주를 지난번 같이 뛰었죠. 원그린이 선행을 가서 들어왔고 바다제왕은 그대로 이제 착순밖에 못했던 경주력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원그린이 또 이번에도 선행을 갈 것이고 한데 원그린은 뭐 절대적인 인기권 전력입니다. 근데 선행만을 한번 삐그덕거리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바다제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레이스를 따라가는 입장 속에서 마지막 끝걸음에 있어서는 원그린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다제왕은 이번에도 무리 없이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는 경주력이고 이 행여 이제 뭐 압박이라든가 뭐 전개 이상에서의 변수에 대해서도 원그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는 적다 보여지는 거라서 3번 바다제왕을 뭐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경주력이 아닌가 기대치를 좀 더 높게 갖고 있습니다. 예, 바다제왕.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기 1위는 원그린이 팔리고 2위가 바다제왕 아니야? 1위 더 팔리나? 동서정벌이? 4놓고 13 팔리겠죠. 4놓고 13. 네, 3번 1번. 그렇게 많이 팔리고 뭐 글쎄. 11번. 근데 저는 원그린이 뭐 제가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얘가 지금 장거리를 계속 안 뛰고 지금 올라온 말이거든요. 근데 부중 늘고 1800이면은 전 불안할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불안하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고. 부중은 최고인데 동서정벌은 이거는 야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난 김현관 마방을 명마 뭐야 그 명문 마방이라 생각을 안 하는 게 야 이렇게 내용 없이 타잖아. 굉장히 인기만을 갖고도 내용 없이 타놓고 이런 거 이제 안 팔리면 그때 가서 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끌고 돌아와서 대상경주 가서 처먹고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 이건. 나 이래서 이런 마방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뭐 얘기했죠? 3번 바다제왕 얘기했고 금따 얘기했잖아. 그럼 뭐 동서정벌하고 지금 원그린이 불안하다고 봐요? 뭐 일부러 꺾을 경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도 최고 부족은 단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이번 케이스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9번 스킵러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입상 자체가 2차기고 그 전에 요거 이렇게 뒤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가고 뒤지고 이래서 이건 핑퐁을 치고 계신다고 그림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 그림상으로 핑퐁을 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지난번 입상 자체가 실질적으로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일궈낸 입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경주가 4월 29일 날 바로 출전을 시켰는데 좌우지 파행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서 1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승부가 없고 공백도 갖고 있고 모든 조건에서 처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 편성에 출마표를 내놓은 마필들은 사실상 원근이라든지 동서정벌이라든지 예, 바다제왕이라든지 바다제왕은 좀 제어를 한다 하더라도 원근이라고 동서정벌은 상대적으로 부종을 굉장히 많이 받고 나온 거거든. 그랬을 때 이런 마필들이 부러질 수도 있다는 그림이 나오면 바다제왕이라든지 구버 스킵너라든지 지금 얘기 뭐 한 거야? 금따에. 예, 금따 이런 마필들이 의표를 찌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핸디캡으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이번 5경주는 그런 역발산적인 생각도 괜찮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1호제 8경주는 자, 오늘 문화일보의 대상경주인데, 자, 이 문화일보의 대상경주는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0이라는 게 어쩌보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비 우승 마필이 지금 이 순간이 출전하는 경주고, 근데 거리는 이제 줄어든 거니까 변수는 거리에 대한 적응력 같은데, 저는 52조 마방에서 이제 넘어온 말들이죠. 그 중에서 5번 플리트보이란 마필을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플리트보이 가지고는 제가 재미를 참 많이 봤어요. 이 말 가지고는. 특히나 1400에서 유독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이런 강조를 드리면서 4월달 썬롤리 게임에서도 플리트보이에 대한 기대치를 말씀드리면서 재미도 봤고, 지난번 자체는 스포츠 요선배에 나갔었지만 당시 이제 뭐 이상혁 기수가 원게이트에서 뭐 무조건 선행 가는 것처럼 뭐 얘기가 다 된 레이스식의 말물이었기 때문에 플리트보이가 그 승분절이고 늘어난 거리에서 들이댈 이유는 없었지만 줄어든 경주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미 지난번 승분을 경험했고 그것도 대상 경주에서 경험을 했으니까 1400이면은 5번 플리트보이 충분히 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전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저도 지난번에 스포츠 조선배에 나가서 전혀 승부를 하지 않았던 마필, 지금 52조에서 나온 말인 오버 프리트브이를 강력 추천을 드렸는데, 저도 이 피렌체라는 마필을 추천드립니다. 12번 피렌체. 아, 근데 나는 이게 김대근 마방이네요. 밋밋하게 승부를 하니까 말 자체를. 그러니까 아유 좀 그런 것 같아. 어쨌든 12번 이 피렌체라는 마필은 제가 지난번 스포츠조 선배에서도 노렸던 말이에요. 노렸던 말인데 전혀 승부기가 없어. 전혀 승부기가 없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총력 승부를 한 다음에 문세용이가 탔었던 그 이전에 두 번의 경주, 이 경주력이라면 1300에서는 뭐 충분히 장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 12번 피렌체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대상 경주니만큼 출마 등록이 뭐 미리 발표가 됐었던 경주고, 저 개인적으로 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마필, 자 직전에 얘를 놓고서도 제가 노벨 폭풍을 말씀을 못 드리면서 적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나오는 대상 경주에서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 제가 정말 기다렸었던 자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니만큼 뭐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자 지금 이 순간 나오는 경주 못 맞췄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오는 경주에서 자 복수전 확실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수열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1호제 8경주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 지금 이 순간에 나오는 경주에서 복수혈전 멋지게 붙어본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호 6경주인데 이제 저희 팀의 마지막 교차 UCC 메인 승부처는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 6경주가 계속해서 터지다가 지난주에 이제 부산 6경주가 이제 소위 말하는 대끼리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최시대 기수가 안 가서 앞에 인기마 중에 하나 섰는데 최시대 기수가 승부를 안 해서 대끼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2주 연속 대끼리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런 측면이 있어서 거리에 대한 게 다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불리할 게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1중원 재패 막판 강력한 한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보는 복병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다시 오늘 또 한번 또 기분 나쁜 소리를 또 이 최시대한테 하는데,
저희가 방송하면서 안선호 욕하고 조찬원이 욕하고 그러면 다 무슨 일이 터지더라고. 그건 뭐냐면 당신이 타는 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당신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이 뭔데 내 욕을 이렇게 하냐 그러면 당신이나 나랑 말 갖다 놓고 동영상 보면서 얘기하면 당신은 나한테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야. 모든 경마팬한테. 그 말 타는 거 자체가 이건 비웃고 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말 나오는 게 좀 그러네 내가 보기엔. 9번 프린스 킹덤입니다. 인기만데요. 이 편성에서는 뭐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9번 프린스 킹덤은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만 접전의 레이스가 좀 될 것 같아요. 뭐 지난번 입상을 했던 아니면 못했던 다소 접전이고 좀 혼전의 경주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는 이제 승부가 돼야 되는 말이라 보고 있는 말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믿고 들어갈 것이고, 자, 그 접전 속에서 거품형 마피를 하나 잘라내면 능력상의 한방도 되고 배당 가능성까지도 있는 경주니까 오늘 부산 중계 레이스에서는 이번 6경주가 저는 가장 자신있고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6경주 또 적중으로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부산교차 6경주를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이제 부산교차 UCC 메인 승부차가 끝났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신동훈 위원이 부산교차 3경주를 필두로 강타가 부산교차 4경주, 손석번 위원이 이제 마지막 부산교차 6경주를 멋지게 유종의 미를 장식해 본다고 합니다. 3경주, 4경주, 6경주 배당이 모두 다 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자, 다음 일요제 9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참 왜 이렇게 못 뛰나 좀 실망을 많이 한 애입니다. 바로 이 에버마스터.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최범용 기수가 기승을 했고 부중이 빠져 있고 하더라도 인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되는구나. 다들 포기를 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느닷없이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들어오는 게 한국 경마라는 얘기죠. 자, 배당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만큼 이번에 인기가 덜하다면 에버마스터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4번 브레이브마를 자 말씀드립니다. 여기 뭐 연속 입상하는 승군마들, 매니필드나 이제 통제사 이런 말들이 아주 힘차게 지금 띄워주고 있는 실정인데 1900 레이스예요. 만만치는 않으리라 생각도 되고, 브레이브마는 지난 경주가 이제 인기 3위로 팔렸는데 그동안 뛴 게 있어서 팔렸지만 브레이브마랑 마필은 약간의 기복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데뷔 초부터. 자, 그래서 자, 지난 경주까지 바로 능력을 이어갈 수 있는 편성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도 썸씽 스페셜이랑 같이 들어오는데 썸씽 스페셜이 지난번 못 왔지만 선행을 못 갔던 경주였고, 기억날 그날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성장을 해서 대상 경주도 출전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질만한 애들한테 졌을 뿐이지 지난번은 또 편성이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뿐이지 이번 1900 레이스에서는 브레이브마의 경주력이 이제는 한번 나와줄 수 있는 다시 시점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브레이브마, 통제사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권 전적으로 팔릴 공산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여기에 이제 번개돌이 정도가 또 팔릴래나? 번개돌이 정도가 팔리겠죠? 뭐 누가 팔려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팔려도 상관이 없고, 예, 이 중에서 이제 인기권 전적에서는 한 마리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한 마리는 가져가고, 이 2두까지는 가져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충만은 이들 인기권 마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똥말이라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방송에서 왜 그러냐면 마주님도 있고 조교사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복마, 복병마 1두를 아예 대가리로 놓고 승부를 할 겁니다. 아예 대가리 놓고 승부하고 실질적인 능력마가 들어와서 저 배당이 이러면 그냥 번전만 커버를 하고, 이 복병만을 놓고서 인기만 2두를 강력하게 때려가지고 이 두 방을 한번 주력으로 승부를 하는 그런 역공적인 작전으로 한번 임해보겠다. 무조건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팀의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차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반부부터 손석본 위원이 UCC 메인 스포츠인 6경주를 필두로 신동훈 위원이 8경주를 책임지고요. 강타가 금방 끝냈던 1호제 9경주를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UCC 메인 스포츠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UCC 메인 스포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적중에 자신감을 갖고 붙어보도록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1호제 10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차 미세한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와도 사실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인기 방안의 능력차는 아주 미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우죠. 자, 누가 갈 차례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뭐 지난번 입상했던 말이 팔리는 경주와 당연히 될 겁니다. 입상했던 말 중에 뭐 한 마리는 어느 정도 믿음이 되는데 또 한 마리는 믿음이 안 가는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자, 복병급 마피를 하나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말은 꼭 배팅권에 좀 가져갈 거예요. 바로 2번 대한호걸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이제 출주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고 많이 뭐 베스트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는 게 좀 사실인데 이번에는 거리가 1300이라는 점은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뛰었던 경주력이 있는 말이고 지금 컨디션 난조라는 것이죠. 이런 기복마 편성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도 조경훈 기수가 탔지만 1700으로 거리 늘고 말이 베스트가 아니니까 말 자체의 순발력도 살려내지 않는 모습, 그냥 뒤에서 따라만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한호걸은 기본적인 스피드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거리가 줄어들고 안쪽 게이트라면은 분명 조심해야 될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4승승 필승입니다. 자, 포임하고 한동안 이제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죠. 부진한 늪에 빠져 있었다가 5월달에 이제 선의권 따라가면서 착순이 왔고요. 직전에도 사실 선행을 가지 않고 뒤에서 따라오는 전개를 하면서도 4차권까지 올라왔다는 거. GF가 13초 8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거리를 1300으로 대폭 줄였고요. 이번에도 뭐 선행 의지는 보이지 않겠지만 최근에 늘어난 선임력으로 승부만 제대로 해준다라면은 오랜만에 4승승 필승이 입상을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애니위너입니다. 이 10번 애니위너가 원래 박희철 마방만이 아니지. 네, 42조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10번 애니위너를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능력상 우위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경주시 이제 구반성어하고 아리랑 특급이 팔렸는데 아리랑 특급이 지난주에 떨어졌지. 네. 낭만. 아니요, 낭만 안 했어요. 그러면 따라가다 못 들어왔죠. 아 그게 뭐가 떨어졌지 마지막 경주에? 하구름 기수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준철 기수가 떨어졌고 우승복하고 우승복이 떨어졌지. 우승복이 네. 떨어지면서 같이 세 마리가 그렇지. 남아졌죠. 맞아. 그래서 이 10번 애니위너라는 마피를 추천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10번 애니위너 아니면 저도 4번이 승승필승 같은 마피를 굉장히 좋게 봐요. 지난번에 승부가 밋밋했던 마필들이거든. 두 마필이. 그러면 여기서 이 팔리는 말들은 누구야? 알쏭달쏭 팔리고 바다포스 팔리고 뭐가 팔려? 이 여기서 뭐 이런 마필 누가 팔리던 상관없이 여기선 제가 보기에는 안 했던 말들 뭐 존 칼리스도 있고 승선필승도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10번 애니위너 또 여기 뭐 얘기했지 2번 대한호걸 이런 마필들이 될 수 있는 말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배당판에서 딱 봤을 때 환수같이 배팅에 메리트가 있다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이런 마필도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끝내보니까 둘 다 이제 재밌는데 둘 다 이번 주는 참 재밌네요. 아주 들이대볼 맛이 있네. 그런데 토요일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일요일은 맞힐 수 있는 그런 이 배당의 흐름 같고 이 토요일은 터지면 개판 그냥 막 살벌하게 터질 것 같으니까 어찌됐든 이번 주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기십시오. 이겨야지 뭐 경마장에 와서 결과가 중요하지 뭐 중간 과정 누가 알아줍니까? 자, 멋진 대승을 기대하면서 자,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